데런 틸 대 브런슨 경기를 봤을 때 전 일단 브런슨이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데런 틸이 더 빠르고 더 날카로운 타격가여서 브런슨은 그라운드로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테이크다운을 약간 과거에 했던 것처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킥도 차고 레프트도 던지면서 그 테이크다운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테이크다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런슨이 신중해진 게 가장 돋보였던 과거 경기가 그 샤바지언 경기죠. 에드먼 샤바지언이랑 싸울 때부터 뭔가 침착하고 억지로 테이크다운을 어떻게든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다른 공격을 통해서 테이크다운 기회를 여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라운드에서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데런 틸이 자꾸 몸을 위로 말아 올려서 데릭 브런슨이 파운딩 칠 공간을 없애려고 할 때마다 브런슨이 팔로 포스트하거나 무릎으로 포스트하거나 팔꿈치 포스트를 통해서 틸을 다시 밑으로 밀어내서 정말 좋은 파운딩 많이 성공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팔꿈치나 무릎 포스트를 통해 공간을 만든 다음에 상체를 세워서 엘보우를 날리거나 파운딩을 정말 잘 성공시켰습니다. 브런슨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해보고 싶은데 옛날에 브런슨은 거의 그냥 얼굴 완전 앞으로 쭉 뻗고 팔도 앞으로 뻗고 거의 슈퍼맨 자세로 상대한테 막 달려들었죠. 전 무슨 옥타곤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무슨 내리막길 달려가듯이 달려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의 신체 조건, 강한 힘, 강한 레슬링, 또 브런슨의 타격이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레슬링으로 잘 연계되기도 합니다. 브런슨이 레프트를 던질 때 정말 길게 던지거든요. 길게 던져서 균형이 앞으로 많이 쏠리는데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으로 테이크다운까지 연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무지막지하게 달려간 다음에 긴 레프트 던지고 레프트 던지다가 테이크다운 하다가 또 레프트, 이런 식으로 상대를 시작부터 완전히 압도하거나 당황하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강한 신체 능력과 또 강한 KO 파워를 통해서 상대를 KO시키거나 아니면 레슬링으로 완전히 압박을 시켰었는데 이제 이게 한 단계 더 높은 선수들을 만나니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뭔가 너무 과하게 테이크다운을 쫓고 또 경기 시작부터 억지로 테이크다운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어떻게든 테이크다운 하려고 하니까 휘테커 같은 수준 높은 타격가한테 지기도 했고 자카레 소우즈한테도 졌고 이런 식으로 좀 한 단계 높은 상대한테 먹히지 않아서 데릭 브런슨도 뭔가 변신을 했습니다. 스타일의 변화를 줬는데 전 이게 샤바지언 경기부터 잘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침착하고 테이크다운을 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격을 먼저 타격전을 침착하게 펼친 다음에 테이크다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테이크다운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번에도 데런 틸 상대로 억지로 테이크다운을 하는 게 아니라 틸의 왼손 타이밍을 잘 읽고 그게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었죠. 왜냐면 데런 틸이 거의 원투밖에 안 던졌거든요. 그리고 그 큰 공격들 밑으로 들어가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고 아니면 본인의 레프트도 많이 던지고 본인의 레프트를 던짐으로써 테이크다운을 셋업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약간 격투기에서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좀 변화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선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블라코비치도 그렇고 글로버 테세이라도 그렇고 테세이라는 옛날에 그냥 복서였는데 그래플링을 많이 활용하면서 나이가 듦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갔죠. 비스핑도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브런슨도 약간 그런 선수 중에 한 명 같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좀 변화를 주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선수 같습니다. 데런 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선수입니다. 데런 틸의 스타일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 스텝을 통통 밟으면서 팔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약간 그 무슨 팔 벌려 뛰기 하듯이 이렇게 팔을 위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스텝을 밟다가 갑자기 원투를 던지거든요. 예전에 제가 스포티비 영상 댓글에서 데런 틸이 비둘기 같다는 말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팔을 위아래로 파닥거립니다. 파닥거리다가 갑자기 원투 던지고 또 파닥거리다가 또 원투 던지고 그런 게 이제 거의 다거든요. 다른 공격을 많이 던지거나 특별한 셋업이나 속임 동작을 잘 활용하는 선수는 아니고 그냥 파닥거리다 원투가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빠르고 또 웰터급에선 길기까지 해서 상대가 많이 헷갈리게 하고 또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데런 틸 정말 빠르다 생각합니다. 그 로버트 휘테커가 제 기준으로는 미들급에서 아데사냐랑 같이 해가지고 둘이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런 휘테커랑 싸울 때도 데런 틸이 스피드에서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런 틸이 또 눈이 되게 좋고 또 반응 속도도 좋기 때문에 타격 디펜스, 복싱 디펜스가 엄청 바람직한 복싱 디펜스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스피드와 또 반응 속도, 좋은 눈을 활용해서 많은 위기를 또 모면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가 항상 복잡하고 다양한 공격을 사용할 줄 알아야 잘하는 게 아니죠. 마이클 챈들러도 하는 공격 많이 없습니다. 그냥 그 라이트, 바디 스트레이트, 레프트 훅 거의 그게 다인데 그럼에도 엄청난 파워하고 스피드로 그걸 커버할 수 있고 전 데런 틸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 시작부터 막 파닥파닥 거리다가 갑자기 원투 계속 던졌고 이 원투가 하도 빠르다 보니까 그 원투의 타이밍을 읽기
막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런슨이 똑같은 공격 계속 나오니까 그 똑같은 공격 밑으로 테이크다운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데런틸이 잽을 하나 던진 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 잽을 던질 때 브런슨이 뒤로 헛발을 짚으면서 물러섰거든요. 그러니까 잽을 좀만 더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런틸이 원투만 던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원투 말고 잽도 좀만 더 잘 활용하고 또 잽을 통해서 본인의 뒷손을 잘 셋업할 줄만 안다면 저는 브런슨이 한 것처럼 데런틸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데런틸이 미들급으로 올라와서 엘보우도 좀 잘 활용하는 모습이 있어서 좀 좋다 생각합니다. 휘테커랑 싸울 때 휘테커의 펀치러시를 엘보우로 카운터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번에도 엘보우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기라 생각을 합니다. 전 데런틸이 좀만 더 무기를 많이 활용하고 좀만 더 다양성을 본인의 게임에 추가한다면 훨씬 더 나은 파이터 될 수 있을 것 같고 브런슨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머리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나서 무패죠. 나이가 들면서 신체 조건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스타일에서 기술에서 이걸 커버하는 멋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이제 선수들의 반응을 보면 아데사냐가 데릭 브런슨한테 아버지의 날을 축하하라고 자기가 브런슨 옛날에 이겼으니까 내가 네 아버지라고 그런 말을 하고 또 아직도 데릭 브런슨이 아데사냐 콜아웃 했으니까 아데사냐가 브런슨 아직 형편없는 사람이다. 아직 싸울 자격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아버지의 날 많은 사람들이 아데사냐 트래시 토크가 오글거린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저 알 것 같고 근데 일단 누가 타이틀샷을 받는지 봤을 때 일단 당연히 로버트 휘테커가 받아야겠죠. 휘테커가 아데사냐 가장 먼저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애매해지는 게 파울로 코스타하고 마빈 베토리가 그 바로 밑에 있는데 둘은 경기가 예정돼 있고 설령 둘 중에 한 명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뭔가 바로 아데사냐랑 또 싸우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단계 밑에를 보면 이제 캐노니어도 있고 브런슨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브런슨도 지금 5연승이긴 하고 분명 타이틀 받을 자격이 있긴 하는데 지금 캐노니어랑 한번 붙고 나서 그 승자가 받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노니어도 정말 휘테커한테 진 거 빼고는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였고 솔직히 그러니까 브런슨은 5연승 중인데 캐노니어는 휘테커한테 한번 졌으니까 브런슨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브런슨이 휘테커랑 싸웠으면 브런슨도 휘테커한테 졌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브런슨이나 캐노니어랑 둘이 붙은 다음에 그 승자가 타이틀샷을 받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팔로 코스타하고 베토리 승자는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파이트 한두 개 더 싸운 다음에 아데사냐랑 싸우는 게 뭔가 더 사람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베토리는 최근에 싸웠고 파울로 코스타는 너무 압도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게 뭔가 더 팬들이 보기에 좀 더 타당하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들급도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앞으로 타이틀 그런 그림이 어떻게 변해갈지 아데사냐가 계속 압도적인 챔피언으로 머무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컨텐더들이 치고 올라와서 아데사냐를 이길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데사냐처럼 압도적인 챔피언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두 번 싸우게 되죠. 우스만도 지금 코빙턴 두 번째 싸우고 마스비델도 두 번 싸우고 에드워즈도 싸우면 두 번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챔피언이 잘하면 싸웠던 선수랑 또 싸우게 됩니다. GSP가 옛날에 정말 많이 그랬죠. 싸웠던 사람이랑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웠는데 아데사냐도 이제 체급을 거의 다 정리를 해가지고 싸웠던 사람이랑 또 싸우게 되는 상황이 놓인 것 같습니다. 팔로 코스타랑 베토리랑 이미 리매치를 했죠. 휘테커랑도 지금 리매치고 브런슨이랑 만약 싸운다고 해도 리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